안녕하세요. 지세영의 도시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지역 내에 있는 자연녹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용도를 전체적으로도 한번 설명드리지만 자연녹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자연녹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뭐 말 그대로 주거지는 집을 짓는 땅, 상업지는 뭐 이런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빌딩 짓는 땅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자연 녹지는 뭐냐 그냥 공원인 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자연 녹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알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사실은 용도 지역을 용도라는 거를 알기만 하셔도 어느 정도 저는 이미 부동산 반은 가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더 보통의 사람들은 땅 하면 논, 밭, 과수원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뭐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내 땅은 논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 논밭, 과수원, 뭐 철도용지, 뭐 이런 게 분류하는 것들은 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도랑은 전혀 다른 지목이라고 하는 건데, 지목이라는 것은 현재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8가지의 지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을 일단 알려드렸고요. 여러분께서 용도랑 지목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목은 그래서 28가지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고, 용도 지역이 주거지인데 논일 수 있고, 용도 지역이 상업지인데도 밭일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따로따로 구분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 리플릿을 받아보신 분들은 그 구분이 이제는 조금은 명확히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늘 제가 강조드렸던 도시지역, 그래서 주거지나 상업지에 대해서는 제 방송에 이제 따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자연녹지에 대해서 따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시지역에는 일단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에 더 큰 대분류를 하자면 도시지역은 우리나라는 용도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네 가지는 도시지역에 속하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도시지역은 제가 따로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지역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마지막에 속한 녹지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녹지 중에서도 또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생산녹지, 보전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말 그대로 뭐 보전녹지는 자연과 뭐 환경, 경관 이런 거를 위해서 보존해야 되는 녹지예요. 개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생산녹지는 우리가 자급자족해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생산을 목적으로 해놓은 녹지예요. 그러면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께 생각을 일단 맡겨놓겠습니다. 자연녹지는 사실은 해답은 여기 있어요. 자연녹지는 도시지역 내에 녹지가 들어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연녹지는 도시지역의 더 큰 확산과 팽창을 막기 위해 녹지로 지정을 해놓은 건데, 그래서 상업지와 주거지 주변으로 다 녹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께서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적 편집도를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지적 편집도도 한번 방송에 찍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는 그렇게 도시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주변 인구에 맞춘 주거지와 상업지들이 이루어진 그 주변이 다 자연녹지로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도시지역이 인구가 팽창했을 때 더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 도시지역에 있는 다른 용도들은 다 한 레벨씩 올라가요. 1종 주거였던 게 만약에 종상향이 된다 이랬을 때는 2종 주거, 3종 주거 이렇게 인구가 포화되니까요. 1종 주거였던 빌라 4층, 5층짜리 빌라만 필요하다가 18층짜리 아파트가 필요할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오기도 하잖아요. 개발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종상향을 시키기도 하지만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 럭비공이에요. 그러니까 초속 신분 상승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연녹지에서 갑자기 상업지도 될 수 있고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도 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숨은 내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연 녹지의 장점, 그게 매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나라 땅은 어떤 땅이든 다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녹지를 갖고 있던 뭐 비도시 지역 말씀드렸던 그런 걸 어떤 걸 갖고 있던 올라가지만 수요가 없다면 그 가격을 형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요가 많은 땅을 제가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용도도 말씀드렸고, 수요가 많으려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상업지, 주거지, 이런 인구들이 많이 몰려서 그 주변에 땅이 꼭 필요한 땅, 그런 땅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자연 녹지에 대한 매력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자연 녹지는 비도시 지역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획관리, 자연 녹지 이런 땅들은 전문가들이 선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철저한 권리 분석이 필요하고 입지 분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교통망도 그냥 주거지 주변으로 보는 교통망을 보는 시야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선택을 많이 하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평가 우량주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가분들이 항상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입지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 여기가 주거지인데 이 주거지를 주변으로, 이 상업지를 주변으로 어떻게 뻗어 나갈 것이며 앞으로 도로망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이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를 선택하신다면 저는 일단은 말리고 싶습니다. 엉뚱하게 도시지역이 여기 잡혀져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자연녹지를 투자하는 거는 도시의 확산이 아무리 돼도 갑자기 여기가 생뚱맞게 개발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더 자세히 다른 이제 뭐 지도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의 주거지 상업지는 제가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안정성이 뛰어나겠지만 약간이라도 리스크가 보일 수 있는,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왜냐?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유념있게 보시고 계신다면, 내가 구매하시고 하려고 이제 뭐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꼭 전문가와 한번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내리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너도 나도 다 선호하는 그런 곳에 내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